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자 건 그리고 공급 계약 취소 건. 자, 요 공급 계약 건 취소 건과 관련한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여러분들 EN 플러스 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상당히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 이외에 대박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한번 찾아냈는데요. 네, 요것도 매매하셔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감사드리고 있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좀 더 확실한 정보와 사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N 플러스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이건 재료가 떴습니다. 해지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41%나 돼요. 물론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앞으로 매출권과 관련된 이 재료가 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해지한 게 언제입니까? 11월 5일이죠. 11월 5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이 해지 일자를 뒤늦게 해지하고서 이제 뒤늦게 공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불성실 공시법인의 사유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계약건도 해지가 되고 좀 안타깝네요. 물론 상대방의 귀책 사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지가 되고 나서 막바로 공시를 했고 책임은 상대방 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총은 11월 12일이죠. 주총 때 많이들 참석하셔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것도 이제 어떤 변곡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 주총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감자건과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예정이 11월 26일부터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감자 기준일 11월 27일이죠. 11월 27일입니다. 기준일 예전에 좀 그 날짜에서 좀 정정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게 10주를 이제 한 주로 그 감자를 해버리고 이 자꾸 그 상황이 진전이 되면 이 감자에 대한 취소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감자 기준일 지나고 이제 어떤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그 방법은 있죠. 변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감자 무효 소송 이런 걸 제기할 수가 있어요. 주주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의 그 무효 소송이나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 이런 건들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액트를 가서 보시면 액트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2.67%밖에 안 되죠. 물론 지금 최대 주주도 2. 몇 %, 최대 주주보다 많은 지분율이에요. 하지만 소액주주연대가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소액주주분들이 이 액트에 자꾸 가입하셔서 지분율을 자꾸 올려놓는 것이 사측에 대항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 해산 청구권도 좀 해본다든가 여러 건들의 이런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워낙 액트 지분율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EN 플러스 자체가 최대 주주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2.15%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질 주체도 지금 현재는 사실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영진이 월급 받고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그냥 10% 이상 주주들이 해산 청구권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뭐 10% 이상 지분이 일단 액트에서라도 뭐 최소한 몇십 퍼센트는 돼야 그 중에 이제 의결권 동의해가지고 10% 이상 해가지고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감자를 한 연후에 또 뭐 증자를 해가지고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일단 감자를 막아야 되고, 감자가 됐다고 한다면 증자를 또 막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자면은 소액 주주들이 단결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보이질 않습니다. 주주 대표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EN플러스가 자생을 하면 좋은데, 자, 지금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자생을 하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이 기업 자체를 다른 데 넘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른 데 넘기고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주분들의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여하튼 뭐 감자건이 일단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번복시킬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소액주주 연대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이 부분들의 좀 변화를 보고, 그리고 EN플러스에서 있을 수 있는 재료나 다른 어떤 큰 변화, 이거를 한번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제가 탐색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진짜 될 수 있다면 정보나 사인을 꼭 드릴 겁니다. EN플러스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EN플러스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대안을 세우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EN플러스는 거래 정지니까 이 대박주를 해서 좀 손실도 만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